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슈퍼듀오 매치가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어느 정도의 변동이 생겼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수익률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오늘 1위 팀, 월요일 팀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인데 143.36%의 수익률이 좀 낮아졌는데요. 종목별로 보니까 매도 종목이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노션, 원익, IPS. 시장 자체가 워낙에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처리 오늘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이청원, 오창록 차장팀이고요. 누적 수익률 33%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일단은 여기도 KG 모빌리언스가 매도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보유인 가운데 안트로젠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 많이 빠졌습니다. 34%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면 여기도 에코프로 한 주 만에 지금 매도 처리가 됐고요. 에이프로젠 KIC부터 SK하이닉스, 특히나 SK하이닉스 급락 나오면서 최근에 플러스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유 관점 유효하고요. 다음 팀은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이고 누적 수익 마이너스 62%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온과 아프리카TV는 22, 25%대에 지금 좋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세 종목 모두 매도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인데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모두 보유 관점은 유효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플러스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수익률 5위부터 1위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5위는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오창록 사장의 안트로젠과 코리아플랜이 3위, 2위에 올라와 있고요. 김지훈 대표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신규 종목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 제넥신, 삼성 SDI, 아이센스, SKC, 포스코캠텍, 현대백화점, 두산밥켓, 후성, 위닉스, 코오롱인더까지 총 10종목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바로 출발을 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이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수익률 대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총 10분이 함께합니다. 하루에 2분씩 출연을 하게 되고요. 이 두 분이 한 팀, 그리고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운영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신규 종목 제시하게 되고요.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은 편입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언제든 대응이 가능한 부분인데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지금도 보내주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각 시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2367포인트대까지 빠졌고요. 무려 36포인트가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급락계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2400포인트 바로 무너졌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후에 2367포인트대까지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쭉 빠져 내려오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3,177억 원까지 기관은 매수 물량을 늘렸는데 이 가운데 금융투자에서만 삽니다. 4,066억 원 금융투자에서만 지금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2,61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33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낙폭이 무려 3.76%나 됩니다. 32포인트가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일중으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급락의 그래프입니다. 이렇다 할 반등 한번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수가 밑으로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1,324억 원이나 사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인데 기관이 877억 원, 외국인은 479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 1,100원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단숨에 지금 치고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일 오늘도 8월 40전 0.77%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좋지 않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권홍섭 주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점검 쭉 한번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오늘 그 하락장에 대한 원인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 22 회의에서 여기서 좀 나타났는데요. 일단 22가 이제 IB 업계 쪽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 약세 기조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장이 회복세로 돌아갈 거라는 게 이제 시비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22 회의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를 12월 달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나타났고요. 또 금리 인상 여부에는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지켜보자라고 이제 회의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이제 달러가 강세 기조로 돌아갔다. 그래서 달러의 경우에는 이제 당분간 이런 그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이제 업계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원달러 환율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 1,102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전 고점이 원달러 기준으로 전 고점인 1,120원대까지는 강하게 이제 그 저항을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1,12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증시는 좀 혼조세로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그 이제 신흥국 시장에 대한 자금 유출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브라질이나 터키 이런 신흥국가들이 지난 달부터 계속적으로 외화 유출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1,100원을 저항으로 잡으면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는 반면에 그러한 그 시장의 흐름이 지금 와서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이제 2,340선 하단까지 열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합세를 유지할 정도의 거래량인데 아무래도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이 좀 하단까지 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성장이나 가치주보다는 내수주 위주의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870선 이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술적 흐름상 60일선이 이제 하락 전환으로 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위주의 이제 하락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서 많이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반도체 소재주에서 이제 장비주로 이제 조금 다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따라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5% 이상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820선까지 하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를 매수한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남은 장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그래도 보는 게 좋을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경인양행인데요. 네. 오늘 한 1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이슈가 종종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OLED 소재와 관련된 신규 사업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간 그 국책 과제를 이제 소화해내면서 OLED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와 그 폴더블폰 소재인
CPI 필름을 이제 공동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코오롱 인도가 이제 11월 정도에는 그 CPI 필름에 대한 양산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이제 11월부터 그리고 내년 1분기 사이에는 이런 폴더블폰 소재에 대해서는 매출 기대감이 있는데, 이 동사가 이제 코오롱 인도와 필름을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그 SKC 코오롱 PI처럼 합작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영업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인양행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폴더블폰에 대해서는 이슈가 생길 거다. 거기서 이제 경인양행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또 사업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섬유 염료 사업 부분에 이제 중국향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바닷가에 있는 이제 섬유 공장들을 이제 내륙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요. 내륙에서도 조차 이런 환경 규제 때문에 섬유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가 심하다. 따라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염료 관련된 원자재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경인양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염료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늘려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이제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금 이제 밀리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라 보여지고요. 매수 추천가는 현재가 정도 괜찮고, 선절가는 짧게 6,200원, 목표가는 8,100원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인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자, 슈퍼디오 매치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종목 수익 지금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총 143%의 누적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포트폴리오 변동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AS 바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H 인베스트먼트의 김지훈 대표, 그리고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훈 대표의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종목 모두 보유 관점은 맞는 것 같은데요. 한 종목씩 AS 가볼까요? 네, 일단 먼저 LG전자부터 볼까요? 예. LG전자 일단 H&A 가전과 에어컨 쪽 사업부는 여전히 좀 견조한 안정성,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 엔터테인먼트 TV 쪽 역시도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전 같은 경우는 월풀, 국내 글로벌사 월풀보다 실적이 좋고, TV 같은 경우는 1위인 삼성전자 TV에 비해서 수익성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두 사업 쪽에서 경쟁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역시 문제는 모바일 스마트폰 사업인데요. 스마트폰 사업이 2015년 이후 3년 연속 계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이라 올해 역시도 좀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계 3위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서 LG전자가 지금 4위인 JTE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3위인 LG전자가 3위까지 좀 올라갈 전망이라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T는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황이 나오겠지만, 애플이나 삼성이 아닌 JT의 대안이 LG전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인 전장사업부가 JKW 인수에 관련된 인수해서 이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1조 원대 가까이 지금 인수 결정이 났고, 그 부분이 이제 연결 실적으로는 올해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까지는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적으로 VC 사업부에 대한 실적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 그 다음에 TV 가격 경쟁력 심화 부분도 2분기 실적 우려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된 부분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쪽, 외국인과 기관 쪽 동반 순매수가 들어와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강하게 9만원대 돌파했으나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는 가격적으로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고, 그때 말씀드린 중장기 목표가 10만원 후반까지, 그러니까 11만원대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이제 대림산업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산업도 그 손절가의 8만 원대를 좀 이탈을 하지 않아서 계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림산업은 이번 주 계속 그 부진한 흐름이 나올 경우 포트를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도 연간 그 주택 부분에 대한 국내 주택 부분에 대한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꾸준히 높아가는 추세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유화 쪽 부분이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는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신규 해외 수주 회복이 기대가 될 경우 마진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가격적인 메리트인데 동사는 PBR 기준으로 0.55배, 그다음에 그 퍼 기준은 5.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PPP 민간 협력 발전 사업에 참여 가능한 발전소 엔지니어링 쪽 상당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전력 사업 참여 시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남북 경협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따라 그 해외 수주 잔고 수익성까지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 상승한 부분이 전혀 좀 반영이 되지 못했고 라마단 종료 이후로 그 이란 쪽의 입찰은 취소됐지만 이란 외에 주요 6개국 중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 주요 발주기에서 석유화 투자 확대 계획 발표에 따라 충분히 좀 수주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께서 3종목 가지고 있는데 2종목 오늘 매도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하나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호텔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 오늘 한 4%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일단 시장 영향이 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약간 이탈되는 모습이긴 하죠.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차익실현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조정은 시장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한 추세 이탈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1만 중반대까지는 좀 버텨보고 그 이후에 차익실현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펀더멘탈적인 여건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시내 면세점의 이익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에 있고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이제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작년부터 순매수세를 쌍끌이로 매수를 해오고 있는 종목이고 추세적인 이제 가격 이탈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고 반등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나은 전략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호텔신라는 오늘자 일단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 이제 비교적 장기간 보유를 했었는데 일단은 좀 매도 관점을 보는 게 시장 영향도 시장 영향이긴 한데 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밀린 게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불안감도 좀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대부분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노션도 같이 밀렸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 정도 빠졌다가 지금 낙폭을 다 줄였어요. 보합권까지 가기는 했는데 전적으로 장기 이평선까지 추세를 좀 이탈시켰어요. 60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세가 꺾였고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광고 모멘텀에 소멸될 가능성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좀 탄력적인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매도하고 이따가 신규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과정인데, 요게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최근에도 많이 밀렸어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약간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IT 대형주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주도 같이 밀리죠. 원익 IPS, 텍스, 반도체 장비주 오늘 모두 다 이제 좀 많이 밀리는 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 31,000원 정도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했어요. 이렇다면 추세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IT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 게 굉장히 과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회복할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그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20일 정책에 대한 부분에 불확실성에 많이 노출돼 있고 북미 간의 이제 그 고위급 회담을 앞둔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역시 원익 IPS도 이제 매도 처리를 하고요. 이따가 신규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종목에 대한 리뷰를 받아봤는데요. 오늘 포트폴리오 5종목 중에 2종목이 매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변동 상황들을 오늘 바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게 될지 신규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할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제넥신, 삼성 SDI, 아이센스, SKC, 포스코캠텍, 현대백화점, 두산밥켓, 후성, 위닉스, 코오롱인더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씩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김지훈 대표의 종목들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제넥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넥신 바이오 회사 중에 가장 좀 기관의 관심을 많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넥신 동사의 DNA 백신이 단독요법으로 자궁 경부 전암 그 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이상 완료 예정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DNX 백신 같은 경우는 현재 키트로다도 국내에서 병용요법으로 1 비상과 이상 진행 중에 있고요. 키트로다 단독 반응률이 지금 12.5% 상당히 반응률이 낮기 때문에 동사의 항암 백신과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코 그 항암 그 협회에서도 6월달에 그 초록에서 가장 백신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항암 백신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병용요법으로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 데이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는 항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넥타의 IL-2 대비 동사의 제넥신의 하이루킨이 T세포 숫자를 증가시켜주고 1년 이상 지속되는 T세포 증폭제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T셀을 높게 유지시켜주는 기전적인 아이디어가 상당히 우수해서 로슈 외에도 면역 관문 억제제 개발에 대한 빅파마와 추가 병용 연구 개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카티가 지금 가장 항암 치료 중 가장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최근에 빅파마에서도 인터로킨을 도입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반응률과 생존율 측면에서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원대 아래까지 9만원대 아래까지 9만원 초반대 지금 보였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관심 종목을 편입하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삼성 SDI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SDI 상당히 지금 최근 주가 견조하고 있습니다. 디젤 게이트 이후로 유럽 고객들이 전략 변화로 2020년까지 자동차 전지 쪽 매출이 4조 원대까지 상회할 전망으로 상당히 자동차 전지 쪽 매출도 견조하게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소형 전지 쪽 폴리머 전지도 지금 삼성전자 내 보급형까지 점유율 증가가 확대가 되면서 매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발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보다 ESS나 EV 쪽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장기적 매출과 이익 성장이 부과되면서 주가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2018년 올해는 ESS가 가장 큰 성장 원동력이 되고 2019년은 역시 전기차 쪽 중대형 전지가 매출과 이익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지분법 대상의 삼성 디스플레이 수익성 계속적으로 악화됐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이 개선세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애플양 플렉서블 OLED 생산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리지드 OLED 쪽 가동률에 높은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역시 태양광 풍력 중 신재생에너지 협력이 가장 빨리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쪽도 ES 배터리 수요의 고성장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인 전세 코발트 생산 물량 60%를 차지하는 콩고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되면서 삼성 SDI와 LG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강산을 개발하면서 코발트 사용 비중을 축소시켜서 상당히 영업 마진도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240억 그리고 컨센서스 대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배터리과 역시 자동차 에너지를 연계한 융복화 사업 추진만이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의 공세를 이어갈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아이센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올 것 같지만 상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혈당 측정기의 수출 쪽에서 한 10% 가까운 성장이 282억대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대 매출처인 아크레이가 지금 연간으로는 25%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어서 사상 최대인 1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매출액이 약 5.5%대, 영업이익 역시도 한 12%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외에도 현재 주가 수익 비율로도 18배 미만이기 때문에 주가 밴드 위치상 가장 하단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 개발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니까 혈당 측정기인 가디언 커넥트 시스템이 시작청으로부터 처음으로 판매 허가를 받아서 국내 시장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허가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국내 의료기기 중 가장 우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 중에 있고 경쟁력 있는 진단 스트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계산과 중장기적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 기술 확보했다는 점에서 헬스케어 업체 중에는 가장 중소형주 중에 탑픽으로 아이센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이센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 종목도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SKC 말씀드렸습니다. SKC도 최근 가장 주가가 좀 견조하게 지금 하락 중에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처음으로 진행되는 지금 PO 관련된 설비에 대한 해외 진출 부분과 폴더폰에 채용되는 투명 폴리 이미드 CPI 필름의 성장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역시 PO 부분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폭발적으로 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7,500억대, 영업이익 540억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30% 넘게, 영업이익은 25% 가까운 증가 추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18년 하반기 친환경 PO 생산 공법이 HPPO 운용 기술 관련해서 SKC와 파트너십을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중국의 3곳, 유럽이 1곳, 중동의 1곳 등 알려지고 있어서 이곳과 PO 투자를 위한 MOU 체결할 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이익 단가가 이익의 구조적으로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CPI 필름 같은 경우는 사업 가치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2019년 초에는 폴더블 폼 시제품 출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투명 PI 필름에 대한 재평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SKC 베이스 필름과 코팅 설비를 동시에 투자하는 유일한 업체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CPI 필름 같은 경우에서 연간 200억대 이익에서 휘는 디스플레이 시장에 본격도라면 연간 800억대까지 이익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SKC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실적 관련된 모멘텀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SKC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포스코 캠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독보적인 1위 응급제 생산 업체입니다. 흡연 쪽 응급제 생산 업체로 지금 삼성전자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원, 화성, 평택 사업장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서 약 6만 3천 메타제곱 규모의 태양광 지열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사용량의 20% 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전략에 호응하는 차원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럴 경우 2020년까지 약 3.1기가와트급 발전 설비에서 생산되는 재생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ESS 관련된 업체들, 그다음 ESS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ESS 매출 규모가 1.5조 원까지 추정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때 국내 유일의 흡연 응급제 소재 업체인 포스코 캠텍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부진했던 자회사 PMC텍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전극보와 원료인 침상코크스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침상코크스가 중국 정부가 고로제철소 환경 문제로 폐쇄하면서 전극본과 침상코크스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상코크스의 가동률 자체가 수급난
그 지난해 그 전국본과 침상코쿠스 수급난을 이슈가 돼서 가동률이 97%까지 증가됐고 현재도 80%대 후반까지 가동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경 규제에 따라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보고 있기 때문에 침상코쿠스에 대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전기차 관련된 이슈와 ESS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삼성 그 SDI 관련된 그 투자 관련된 이슈로 받아서 포스코 캠텍도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을 비롯해서 뭐 전체적으로 오늘 뭐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 한번 여쭤볼 시간인데 지난주 복귀를 잠깐 해보자면 오뚜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뚜기 결과 어땠나요? 네, 오뚜기 좀 계속 부진했는데 매수 가능 가격이 81만에서 86만 5천 원대 가격이 왔습니다. 그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뚜기는 오뚜기요. 네, 오뚜기는 지금 계속적으로 그 1인용 간편 가정식 시장에서 냉동 컵밥 그리고 냉동 피자 관련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식 관련된 그 시장 관련해서 냉동 피자, 냉동 밥과 컵밥의 지배력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가공식품 관련돼서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오히려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80만 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한 가격에다 보고 있고 목표가 95만 원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종목 함께 했는데요. 이 5종목 가운데 뭐 지금 가격 메리트는 모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급락세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제외하고도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C가 화학주 중에서 가장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기간 매수세가 좀 양호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살펴보니까 39,000원대를 여러 번 지지하면서 추세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SKC를 좀 단기 관점으로 좀 접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21선이 39,800원 가격대,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인 4만원 초반 가격대에서 매도 목표가는 짧게 45,500원 선을 잡고 좀 대응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 39,8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의 종목들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네, 먼저 현대백화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 소비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 또 현대백화점을 포함한 백화점 업계가 4월과 5월에 성장률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 나타납니다. 6월 역시 개선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쇼핑에 대한 위협은 여전하긴 한데, 그 고가 상품 같은 경우 여전히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최근에 그 고가류 판매가 회복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연쇄시장 확대 그리고 유커 단체 관광 회복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현대백화점의 연말 개점 확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그 하반기 신사업이 시작이 되고요. 1,005점 4,000평 리뉴얼 확장으로 인해서 내년 총 매출액은 1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점 효과는 추가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유통주의 분위기가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에서 다른 유통주 대비해서 비교적 상승폭이 크지 않았고, 패턴상으로는 이제 주봉상 이중바닥을 만들고 좀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오늘 시장이 밀리니까 이제 하락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수급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 2% 정도 밀렸습니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좀 무겁기 때문에 하락 시에도 좀 하방 영향성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가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12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두산 가피에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인프라 그 관련해서 투자 기대감이 있고요. 금리 인상과 전도표 상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이 강력한 어떻게 보면 긴축 정책을 좀 필요한 의지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주택 지표, 이번 주에도 나옵니다. 19일과 20일에도 미국 주택 지표가 나오는데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 지역의 매출 비중이 높은 두산마켓에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분기 배당제를 도입한 부분도 주가의 하방 용이성을 강화해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중국의 1대1로가 본격화되면서
건설기계 업종 전반에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대규모로 그리고 장기간 진행이 돼서 장기적인 수혜 가능하다고 보고요.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선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 영향에 의해서 조정을 보여줬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 3만원 초반대에서는 지지받고 반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3만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후성 보겠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 작년에 흑수가스 부분 증설을 공시했고요. 투자 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따른 실적 반영은 내년부터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서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 역시도 호황을 이어가는 국면입니다. 현재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 작년에 진행된 2차전지 소재 증설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올해 글로벌 전기차 성장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도로 인프라와 충전시설만 조금만 더 확충될 경우에 전기차 수는 빠르게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오늘 조정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현재 매물이 이제 주요 메이저 수급의 이탈은 아니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 현재 21평생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반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00원 정도, 손절가는 9,5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위닉스입니다. 미세먼지 관련주죠. 이게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문제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문제가 조금씩 계속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지역에서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1%가 안 됩니다. 한국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이걸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 작년에는 미국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닉스라는 브랜드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인지도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미국 내 추가적인 매장 오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역시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예전에는 공기청정기가 렌탈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렌탈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구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공기청정기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대중화로 인해서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렌탈보다 구매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2분기 실적주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 같은데,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6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비 2배가량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개선되는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만큼 실적 개선 기대주로서의 모멘텀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계획을 밝히면서 이 플렉서블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됐어요. 물론 오늘은 이제 시장 때문에 약간 약하기는 하지만 역시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주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 폴더블 폰의 핵심인 휘어지는 투명 폴리미드 필름, PI 필름이죠. PI 필름 시제품을 출시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시운전에 돌입을 했거든요.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 출시 초기에는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많은 판매를 기대하기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기술 향상으로 인한 가격 인하로 주요 스마트폰으로 아마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을 좀 미리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더블 폰이 나오려면은 대중화가 되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 투명 PI를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코오롱 플라스틱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는 중이고요. 특히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경량화는 차량 연비 향상에 필수적이고 이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성장 그리고 코오롱 인더의 폴더블 폰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9,000원 초반대인데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 77,000원, 손절가 한 68,0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인더까지 5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나 코오롱인더는 손절 라인을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지난주 단기 저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했던 종목이 파라다이스였는데 이 종목 어땠습니까? 네, 사실 오늘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웬만한 종목이 다 밀리고 있어요. 그런 만큼 파라다이스 역시도 그에 따른 하락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18,500원 정도의 마지노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18,500원 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이게 매물대를 이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빠른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 중국 소비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카지노주가 중국 소비주 중에 제일 못 올라왔어요. 그런 만큼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 18,500원을 이탈선으로, 수정된 이탈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500원이 이탈되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 25,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니까 제시해드리는 가격 전략대로 지켜서 한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18,500원 선을 꼭 지켜달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단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이 5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시장이 이제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래도 저는 휴성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일단 단기 종목이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후성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장대 연봉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6월 달부터는 순매수한 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수급 이탈로 완전히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20일 이평선의 지지도 기대됩니다. 물론 지금 위치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번 주 밀린다면 이 종목도 또 밀릴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도 수급적인 기대감 그리고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평선 지지 이런 부분들 3박자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지지를 보여주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기 종목으로는 그 후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종목으로는 후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오현지 팀장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검색창에서 톡스타 검색 뒤에 불스윙스타를 클릭하시면 오현진 팀장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2종목이 매도 처리가 됐기 때문에 2종목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현진 팀장님, 2종목 어떤 종목 넣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편입할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이게 그 실적을 아무래도 조금 제가 주력적으로 봤어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실적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담을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청정기의 매출이 좋고요. 지금 공기청정기의 매출 여전히 좋아요.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5월 달부터 지금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좋은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 또 시장 약세로 인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5,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체 종목으로 첫 번째 그 위닉스를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편입할 종목이 이제 현대백화점입니다. 아까 제가 위닉스를 편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거였는데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백화점도 이제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 백화점 매출은 원래 계속해서 역성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약간의 플러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저효과로서 실적 모멘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좀 무거운 종목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좀 약세장이기 때문에 약간 하방형성이 생길 수 있는 종목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백화점, 그래서 총 위닉스와 현대백화점 2종목을 한번 신규로 포트에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닉스, 현대백화점 오늘 종가죠? 2종목 다? 네, 종가에 매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이 생겼습니다. 변동된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5종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5종목, 3종목은 기존의 보유 종목들이고요. 지금 하단에 위닉스와 현대백화점이 오늘 종가로 신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오늘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57번님께서 필룩스 종목 18,0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30%인데 기업 IR에서 수익 내고 매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종목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준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필룩스 좀 이슈가 많은 종목인데요. 최근에 미국 바이오 업체 161억의 지분 취득했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매출이 1분기에 245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 31억으로 40% 증가하는 등, 재무 구조 관련해서는 적자를 내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3,000원대부터 주가가 3만원까지 10배 이상 올랐고,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빠지는데 영향받아서 지금, 필룩스도 좀 빠지는 걸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약바이오주 영향 외에도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 관련된 또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였지만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카티 치료제가 가장 좀 핵심 항암치료 요법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차세대 항암치료제 카티 세포치료 등 연평균 55%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월드만 교수가 지금 이 감사로 돼 있으신 분인데, 여기 파이프라인 공동 개발자로서 바이럴진 지분까지 63% 보유한 주요 지주로 계시는 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에 있고, 카티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에 관련돼서 고형암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리마나투스 같은 미국 회사 인수를 통해서 미국 임상 일상 준비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좀 그에 따른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서 좀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12,200원대가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권 가격대로 보이고 있는데요. 12,200원대를 손절선 라인으로 주가가 좀 올라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보유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2,200원 선을 꼭 좀 지켜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51번님께서 텔콘 RF제약 14,600원의 비중 20% 주식 초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현진 팀장님? 네,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일단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으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고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그동안 상승폭도 컸었다가 이제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한데,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게 이제 10,000원대 약간의 중반, 그러니까 1,500원 정도는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장기 이평선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지대도 없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실적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하거나 수급이 좋은 종목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매도하는 게 맞아요. 오늘도 장중에서도 매도가 맞았고, 오늘 하락에서도 거래량이 조금 실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비중 조절 이런 것보다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오늘 종가나 내일 시가에 매도를 하셨다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때 가서 다시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추세 하락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반등하는 기회를 다시 잡아서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후에 재매수를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했고요. 지금 3시 27분 27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오늘 낙폭이 2,370선대까지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3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1.29%나 빠집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02포인트대에서 출발을 했는데 2,366포인트대까지 장중에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점 대비해서 한 6포인트 정도 지금 만회하면서 2,370선은 다시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낙폭이 엄청납니다. 수급 주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기관이 많이 사주네요. 그래도 3,643억 원 기관 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순 매수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4천억 원 넘게 금융투자 중에서 매수 들어왔고요. 개인 829억 원, 외국인도 2,847억 원이나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 전자 업종들 전체적으로 조정받는데 SK하이닉스는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2%대의 하락을 기록 중입니다. 셀트리온만 오늘 선방하는 분위기, 포스코도 낙폭이 좀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현대차가 그나마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버티고 있긴 합니다. 1,000원 상승하고요. KB금융과 네이버도 소폭씩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에 하락 반전됐고요. LG화학도 1.87%나 빠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839포인트대 840선이 지금 회복이 안 됩니다. 3%가 넘게 여전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866에서 출발한 지수가 833까지 빠져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점 대비해서 한 6포인트 정도 올라왔는데 그래도 오늘 빠진 그 지수가 엄청납니다. 3%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요. 기관 1071억 원 팔고 외국인 249억 원 순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이고요. 신라젠 그리고 메디톡스, HLB 모두 빠집니다. HLB 10만 원 무너졌고요. 나노스가 그나마 선방하면서 8,000원대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가 지금 6%가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2.51%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낙폭을 조금 회복한 게 106,100원 선입니다. 펄어비스도 2.1% 빠집니다. CJENM만 강보 합권 유지하면서 그나마 선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쉽지 않았던 월요일장이었고요. 지금 낙폭이 양시장 모두 엄청난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심리적인 지지선도 많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김준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증시 급락해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대변수 우려가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쇼크 관련한 국내 관련 그 경기에 대한 우려 역시도 투자 심리 경색에 좀 한몫 보태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와 함께 국내 경제가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고용지표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른 5월달 취업자 지수가 2,706만 4천명 전년 동기 대비 7만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고용 쇼크 수준이라고 본다는 게 좀 시장에 대한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관련돼서도 포괄적 선언에 그치면서 그동안 증시를 뒷받침했던 대북 경제 협력 관련된 기사가 사그라진 점도 강한 그 투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역시 미중 무역 분쟁 역시도 증시 다음 달 초까지는 7월 한 6일 정도까지는 증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면서 오히려 하지만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은 거에 대한 매력은 부각될 수 있지만 상승 모멘텀 자체는 좀 부재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들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JH 인베스트먼트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1.15% 빠졌습니다. 2376.33포인트. 어쨌든 2370선은 오늘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3% 급락으로 마쳤네요. 다행인 건 840선까지는 그나마 올라와 줬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7원 10전 급등하면서 1104원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날을 상당히 좀 힘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 1.16% 하락을 보이고 있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3%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보면 지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몇 개월 만에 최초를 기록할 정도 최근 투자심이 악화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락한 이유가 어디 찾아야 될까요? 몇몇 기사를 좀 보니까 G2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데 G2의 단어 뜻을 보실까요? 그룹 오브 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분쟁 때문에 글로벌이 힘들다는데 한국만 힘든 것인지 제가 HTS를 통해서 글로벌 해외 시장 등락률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오늘 약세를 보고 있었고요. 지난주 시장 관련돼서 미국의 다우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3% 그리고 0.1%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도 최근 들어서 약세 가운데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0.7% 그리고 심천지수도 1.7% 급락 등 오늘 관련돼서 시황의 기본적인 팩트는 즉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입 그리고 이제는 시진핑 주석의 입을 보면서 글로벌 증시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국내 증시를 보는 즉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주가가 약세인 가운데서 이슈했던 종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여지뭐 삼성전자를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오늘 저녁 9시죠. 러시아 어떻게 보면 월드컵 관련주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아모레 퍼시픽과 오리온 그리고 방산주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스물스물 이슈가 있었던 셀트리온 이렇게 5개 종목에 대해서 그 이슈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난 5월달에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53,000원부터 시작했는데 시작 현재는 41,600원 즉 5만원대부터 여전히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 삼성전자 주가 약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볼 필요는 것 같은데요. 자,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최근의 주가 하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길게 보셔야 할 것 같죠? 이제는 뭐 지난 4월 말 5월 초 이 당시에는 액면 분할 즉 50분의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 당시에 53,000원대 최근 들어서는 46,6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좋을 것입니다. 이런 애널리스트의 어떤 코멘트가 예상보다 뻘쭘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수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로 잠깐 돌아가시죠. 5월 8일입니다. 자, 삼성전자 그래도 뭐 이 시대 보면 49,650원인데 그때 개인들이 700만 여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속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49,000원 5만원대부터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개인이 순매수했는데 자, 개인이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순매수했던 이런 부분들 여전히 손실을 구원해 들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환율을 보시면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자, 중요한 것은 2018년도 1분기 넘어서 2분기 때 어떤 얘기 했었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더 눈에 띄는 것들은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되고 있다면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최근 들어 주가 하락은 여전히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죠. 즉 원화 강세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애널리스트가 바라본 시각보다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러시아 올림픽 관련주라고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CJENM 오늘 상승했습니다만 SBS 미디어홀딩스는 하림 그리고 팜스토리 마지막 마니커 등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월드컵 수혜주는 두 가지 팩트로 보셔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FOMC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 수혜주가 그동안 못 떴습니다 했는데 오늘 CJENM만 상승했다고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제가 오늘 방송하러 오면서 그 모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붉은 악마 티셔츠를 보면서 오늘 한국과 스웨덴이 정말 저녁 9시에 이제는 축구를 하는구나 이런 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만약에 스웨덴에 이겼다면 제가 볼 때 CJENM 비롯해서 이 유해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저녁 9시부터 과연 한국과 스웨덴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국이 이긴다면 제가 볼 때 월드컵 수혜주 베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몇몇 기사를 보면 뭐 광화문 비롯해서 몇몇 군데에서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500인치의 대형 스크린 놓고 지금은 경찰 추산 약 25,000명이 모일 것이라는데 저녁에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기면 월드컵 수혜주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보시는 종목들이 빨간불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오리온과 아모레 퍼시픽이 최근 들어서 좀 갸우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 오리온이 오늘도 50일 신고가가 장중에 지난 19일을 이어서 다시 한번 50일 신고가를 좀 탈환했고요. 장중에는 15만 6천 원, 이 시각 현재는 11만 1,500원에 1.6%의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한 종목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앞서서 오리온은 신고가 모습 가운데서 아모레퍼시픽은 30만 8천 원대, 즉 30만 원대 마치 못을 꼽아놓은 것처럼 30만 원대 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두 종목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이슈가 있습니다. 자, 오리온이 오늘 50일 신고가 갔을 때 증권사 페이퍼는 이제 뭐 중국 관련 사드 관련돼서 좀 풀릴 것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오리온은 50일 신고가를 갖고, 똑같은 팩트 가운데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화장품을 쓰시는데 결국 중국 사드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면 아모레퍼시픽이 더 상승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아모레퍼시픽이 상승하지 못하는 걸 보면 결국 먹거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화장품의 문제인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이슈가 있다는 걸 보면 중국발 사드 이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예상보다 긴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 속에서 오리온과 아모레퍼시픽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네 번째 방위산업 관련주 말씀 드려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이 이제는 물질 포커스레스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한미연합훈련지 안 하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곧 시작될 UFG,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질 프리덤 가이던스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하겠다, 그리고 한국은 입장을 좀 정해보겠다, 이런 관점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해서 한화, 풍산, 퍼스텍, 휴니드 등 기본적으로 미사일, 우리가 좀 미사일 관련주를 비롯해서 실탄 이런 관련주의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외국계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과 한국이 이제는 연합 합동훈련 안 하겠다, 이런 평가 이후에 NOC 관련돼서는 주가가 주가당 360달러부터 어떻게 보면 6월 초에는 예상보다 310달러까지 주가 급락되고 있고요. 시청자분께 잘 아시는 종목 관련돼서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지난 4월 말 이후에 주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국발 약재, 한국발 약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전쟁 관련주 주가가 로키드 마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예상보다 약세를 보고 있다면 한국 관련된 주가도 약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볼 목적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말 끝엔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북한이 한미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 관련돼서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훈련하겠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대미, 대북, 그리고 대미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 관련주는 트럼프 대통령 입보다도 북한이 지금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상보다 민감하게 흔들리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방위산업 관련주가 약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을 좀 모습을 보실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30만원 다시 한번 탈환했고요. 어떻게 보면 장중에 31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2.1%가 상승했는데 좀 약간 좀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의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페이퍼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즉 룩시마 그리고 허주마가 연내미의 상미에 어떻게 보면 그 상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페이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번 관련돼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심사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만 상승의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 FDC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잘 해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목표 주가를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약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올랐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이슈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판단은 미국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목표가 올린 것 너무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로 좀 정리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 관련돼서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이슈 속에서 오늘 주가 하락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측과 예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날카로운 이렇게 칼날을 피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부터는 국내 페이퍼 판단 믿으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일정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좀 있고요. 오늘 급락에 대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 변수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실질적인 지표에 의해서 주가 떨어지는 부분은 환율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104.8원으로 우선 0.65%까지 오르면서 이런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달러 강세에 대한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쪽에서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MSCI,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그런 ETF에서 신흥시장 비중이 축소되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부터 기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가 좀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여타 지금 외국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이 단기적 조정 장세가 언제까지 가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매도가 또 다른 매물을 부는 상황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당분간 좀 관망하는 심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종목들의 평균 PBR을 보더라도 아직 1배 수준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평가 국면에서 반등 시기가 왔을 때는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좀 대주보다도 이 내수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지금 상승력을 갖고 가는 한섬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고, 오늘 폭락하는 장에서도 1.2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지금 최근 3개월 주가가 4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2배 수준으로 업종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K 패션 부분의 마진율 개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영업이익의 개선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섬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브랜드 매출이 한 달이 중간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큰 보다도 어떤 저평가에 대한 매수 부분을 계속해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내일은 내수주 한섬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